200쪽에 몇 번이요? 3번이요. 3번이요. 저도 3번. 3번이 지금 A보다 B가 크고 X는 A하고 B 사이에 들어있을 때 함수가 무리함수가 있습니다. 무리함수가 출발하는 점에 잡히는 어디서 출발해? 2분의 3,4 몇 사분면 쪽으로 1사분면. 이렇게 생긴 무리함수가 있습니다. 이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찾으라고 역함수가 다음을 만족합니다. 첫 번째 거는 원래 함수에 대해서 설명한 것 같고 두 번째 거는 fx하고 f의 역함수의 그래프가 교점을 갖지 않는다고 설명하네. 그때 b-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교점을 갖지 않으면 역함수의 값은 출발하는 점의 좌표 누구지? 3,2분의 3. 역함수의 값은 3,2분의 3에서 y는 x한테 대칭해야 돼? 네. 근데 y는 x라는 선에 대칭했는데 안 맞는다고? 아, a부터 b까지만 그리면? 그러면 그림을 좀 다시 그려야 되겠네. y는 x라고 하는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y는 x하고 만나는 교점부터 일단 구해볼게. y는 x하고 만나는 교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2항에 한 다음에 제곱할 거죠? 내가 지금 뭐 했는지 아시죠, 동주? 네. 3을 이항한 다음에 제곱했습니다.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 그럼 교점 좌표 있긴 있는 거네. 무리함수하고의 교점은 2. 2하고 6. 그럼 2하고 6이 교점이 있게끔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거든? y는 x하고 지금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지? 이런 거 맞아요? 너무 좀 오버했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냥. 이 점 좌표가 누군지 알아요? 이 점 좌표는요? 3,2. 그럼 그거의 역함수의 값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잖아. 네, 근데 2분의 3,3이 3,2분의 3보다 뒤에 있어야 돼. 그러네. 2,2가 오른쪽 밑에 있는 거지. 아, 그러네. 2,2가 오른쪽 밑에 있네. 그림 또 그려야 돼? 환장하겠네. 그럼 이번엔 축을 그려서 정확하게 그려야 되겠다. 아니다. 정확하게 그리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데. 됐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했어. y는 x라고 하는 선 2,2하고 6,6을 찍고 시작하자. 여기가 2,2라고 할게요. 그다음 6,6은 한 여기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2분의 3,3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2,2보다 2분의 3이 왼쪽, 3은 위에? 그러니까 2분의 3,3이 한 여기쯤에 있으려나? 여기에 2분의 3,3이라고 하는 점이 있거든? 이 점에서 무리함수를 그리라는 얘기죠. 네. 무리함수의 그림을 그리면 그 무리함수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나 봐. 근데 여기 있는 걸 다 그리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 A부터 B까지만 그리라는 얘기하고요. 또 한 점의 좌표는 대칭해가지고 미안하다. 대칭점 좌표 여기쯤 있다고 해야 되겠다. 대칭해가지고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역함수입니다. 그런데 포물선이잖아. 원래 대칭하면 역함수는.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포물선. 2차 함수. 2차 함수의 그림이 반쪽만 그려놓은 거지 지금. 네. 여기 왼쪽이 원래 있었다고 한다면 그랬으면은 2,에서 교점이 있었을 거야. 네. 그리고 무리함수의 값도 1, 4분면 쪽으로 있는 무리함수 말고 3, 4분면 쪽으로 4, 4분면 쪽으로 있는 무리함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그게 2,1을 지났나 봐. 그래서 이쪽에 그려지지 않은 녀석의 값에 교점 좌표 2,2였나 봐요. 그건 이런 얘기 같아. 4, 4분면에 있는 그림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있으면 마이너스 3이 아니지 플러스 3이려나?
플러스 3인가? 플러스 3이 있으면 이렇게 생긴 무리함수의 값도 y는 x랑 똑같다 놓고 제곱하게 되면 이것도 제곱하면 똑같은 식이 나와요? 네. 그래서 실은 요 무리함수랑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2,2였고 원래 fx랑 만나는 교점 좌표가 6,6이었나봐. 여기까지 되신 거 맞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다 그리면 그림이 교점이 있는 거잖아요. 6,6에서. 다 그리지 마세요. A부터 B까지만 그리세요. 그런데 교점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A하고 B의 평균값? A, B의 값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A, B의 평균값을 대입한 함수값보다 A, B의 평균값이 더 작다고? A하고 B가 어디 쓰려나? 대충 이런 대로 해볼까? 내가 지금 여기를 2분의 A 플러스 B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Y좌표가 2분의 A 플러스 B인가요? 그리고 여기가 이 점 좌표 Y좌표가 F 2분의 A 플러스 B예요? 네. 얘가 fx니까? 그럼 fx한테 2분의 A 플러스 B를 대입한 게 2분의 A 플러스 B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 점의 좌표는 2분의 A 플러스 B를 대입한 점의 좌표는 이 점은 얘보다 위에 있다고 좀 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A하고 B의 값을 결정했으면 좋겠는데 A하고 B의 값은 당연히 평균값보다 오른쪽에 B가 있을 거고 평균값보다 오른쪽에 B가 있을 거고 평균값보다 왼쪽에 A가 있을 거지. 근데 A부터 B까지 그림을 그렸을 때 가도 만족하고 나도 만족해야 되잖아. 중요한 건 교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의 바람은 지금 이게 바람인 것 같아. 이 간격이 길면 좋겠다고 짧았으면 좋겠다고. 이 간격이 길었으면 좋겠어. 교점이 없는 상태에서 간격이 길었으면 좋겠어. 그럼 그림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릴지가 문제인 거네. 교점이 없으려면 이 부분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fx의 그림을 당연히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fx의 그림을 a부터 b까지 그리면 당연히 이 함수 fx와 역함수는 교점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간격이 길었으면 좋겠지. 그러면 최대한 오른쪽으로 b의 값이 최대한 오른쪽으로 간다면 b가 여기에 올 때 b의 값이 정확히 6이었을 때 그 오른쪽으로는 더 이상 가면 안 돼요. 그럼 교점이 있으니까요. 그때가 간격이 제일 길 것 같아요. 내 말 이해되시나요?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간격이 길었으면 좋겠어요. 간격이 아예 A의 값이 2분의 3이고 A가 2분의 3이고 B의 값이 6일 때가 제일 긴 거 아니야? 네. 이러면은 2분의 3이라고 한 눈금이랑 B라고 한 6이라는 눈금의 정 가운데 값이 누구지? 평균 값이? 4분의 15. 4분의 15를 대입한 것조차도 여기 함수한테 4분의 15를 대입한 거지. 그거의 y좌표가 4분의 15보다 큰 거 맞아요? 그러면서 교점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를 다 만족하는 것 같은데 나의 바람은 B라는 녀석의 값이 6이었으면 좋겠고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2분의 3이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때 간격이 2분의 15? 이게 최대값입니다. 하자가 없습니다. 되신 거 맞아요? 2분의 9원이 사과하겠습니다. 하자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할 게 몇 번이죠? 전 없어요. 저도요. 네, 이제 CPR로 가겠습니다. 154쪽. CPR에서 154쪽. 여기서 쪽부터
154쪽. 수민이는 저는 154쪽. 후회될 문제는 920번. 920. 똑같아요? 네. 그림과 같이 무리함수 루트 x라고 하는 무리함수가 있습니다. 루트 x라는 kx라고 하는 무리함수가 있고요. 그 그래프하고 역함수의 그래프가 만나서 생기는 점 중에 원점이 아닌 점좌표를 P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P점은 yx 위에 있을 겁니다. 그럼 얘하고 yx가 만나서 생긴 교점을 구해야 되겠죠? 그럼 P점을 미리 구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구하고 나서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P점 좌표의 값이 누구란 얘기야? 네, P점 좌표의 값은 k, k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점과 P점을 1대3으로 내분한 점의 좌표를 Q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대3 내분점? 그럼 Q점 좌표를 뭐라고 얘기하지? 4분의 K. 네, 4분의 K, 4분의 K네요. 네. 그 Q점 좌표를 지나면서 Y축의 평행한 직선이 fx랑 만나서 생기는 점이 A점. gx랑 만나서 생기는 점의 좌표 뭐죠? 저 이게 설명하는데 B점, A점, B점. OP의 값을 3대1로 내분한 점 좌표가 R점이라는데 R점 좌표의 값은 누구죠? 4분의 3, K. 4분의 3K, 4분의 3K. 네. 그런데 R점을 지나면서 축의 평행한 선이 있습니다. 그때 만나서 생긴 교점이 와 인연이 아주 그냥 오면서 나 왔어요라고 티 졸라 내네.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나신 거예요? 9시 넘어서? 세수는 했어요? 네, 눈곱은 뗐고요. 자, C점하고 D점 좌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삼각형 넓이, 섹션 넓이 합의값이 50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필요한 거는 A점 좌표를 구할 수 있나 모르겠다. A점 좌표는 누구지? 4분의 K, 아, 그러네요. 그러면 AQ라고 하는 성분의 길이가 몇이야? 2분의 K. 우리가 2분의 1 빼기 4분의 1을 2분의 1이라고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네. 방금 전에 놀랐어요. 둘이 다 2분의 K라고 얘기해서. 자, 그러면 QB의 길이도 알아냈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기 길이는 안 그래도 되겠다. 왜냐면 여기하고 여기는 대칭이야. 서로 y는 x에 대칭했기 때문에 길이가 똑같은 직각이 되는 삼각형일 겁니다. 그 다음 녀석은 점의 좌표 하나 더 구했으면 좋겠는데 점의 좌표는 뭘 구할까? C점 좌표를 구할까? C점의 y좌표는 아는 건가? y좌표가 4분의 3K. 그럼 무엇을 대입하면 4분의 3k가 나올지 구하면 되는 거네? 16분의 9k를 대입하면 무리함수에다 대입하면 네. 4분의 3k 맞아요? 네. 그럼 여기가 지금 16분의 9k R점 좌표의 값은 4분의 3k 이상한 소리 하지 맙시다. 자, CR 길이 구하려고요. 16분의 3K. 네, 그러네요. 그때 문제는 넓이 합의값을 구하라고 왼쪽 밑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이거 제곱해? 네. 그럼 16분의 k제곱이고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이거 못하겠다. 256분의 9k제곱인가요? 이거 더하시면 50. 이때 k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k는 양수값입니다. 아, 여기 나온다. 일단 2배는 합시다. 2배 중 100인가요? 네. 100인데 양변에 256을 곱해야 돼? 나 지금 양변에 256 곱하고 있어요. 네. 오른쪽이 256 빵빵? 네. 왼쪽은 25k제곱. 오른쪽은 아까 전에 256 곱하기 2 곱하기 50이었지? 네. 약분했더니 오른쪽이 2가 몇 개야? 2가 10개야? 네. 그러면은 K에 이게 1024거든. K는 누구야? 네, 이게 5중이에요. 할만한 것 같습니다. 점의좌표 몇 개 추정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모르는 문제가 있나요? 없어요. 네.
곱해서 구할 때가 있는데 곱사건이라고도 지칭합니다. 곱하기 하는 경우는 어떨 때 곱하기 하죠? 그리고 그리고 더할 때는 또는이 나오면 더하기 하는데 곱할 때는 그리고 또. 니네 중학교 2학년 과정 마셨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 배울 때 어떨 때 곱해서 구한다고 외우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네. 하나만 더 할까요? 어떨 때도 곱하지? 어떨 때지? 어떤 일이 연속해서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경우의 수를 곱해서 구할 겁니다. 자, 100 이하의 숫자 중에서 100 이하의 숫자 중에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의 숫자를 구할 때는 2의 배수 몇 개 있죠? 5의 배수는 20개. 이게 끝이 아니죠. 이 더하기 의미는 공통된 걸 빼는 것까지 담고 있습니다. 공통된 건 몇 개죠? 10개. 10의 배수 10개. 이걸 우리는 합의 법칙이라고 배우셨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경로를 찾고 있습니다. A에서 B까지 갈 때는 두 가지 경로를 가지고 있고요. B에서 C까지 갈 때는 세 가지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A에서 C까지 갈 때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6개. 왜 6개로 계산하는 거죠? 2 곱하기 4. 그러니까 왜 동시에 동시에 갈 수 있어? A에서 B까지 간 다음에 연속 동시에 가요. 네, 연속해서 가는 일이기 때문에 곱해서 구합니다. 자, 이거 꼴랑 이거 두 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두 가지만 경우의 수에서 이제 다루는 것들인데 수형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지수 몰라. 그림도. 자, 수형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지 모양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지도 같은 겁니다. 내가 A, B, C, D라는 4개의 알파벳이 있습니다. A, B, C, D라는 4개의 알파벳이 있는데 각각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약간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능지수가 좀 떨어집니다. 집에 갈 때 자기 소지품을 못 챙기는 아주 놀라운 재주를 가진 4명이 동시에 모였습니다. A의 물건은 A고 B의 물건은 B고 C의 물건은 C고 D의 물건은 D가 되는데 각자 자기 물건을 챙기지 않고 집에 가져가는 경우 남의 것만 들고 집에 가져갈 겁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A라고 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는 B의 걸 가져갈 수도 있겠네요. 네. A라는 사람은 C의 걸 가져갈 수도 있고 A라는 사람은 D의 걸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게 지금 가지 숫자, 가지 모양이라고 얘기할 거거든. 근데 B라는 사람이 누구 걸 가져간다는 거야? B가 A나 C나 D? 네. 그런데 B가 만약에 A 걸 가져갔을 때 C는 누구 걸 가져가? D, D는? C. 이래야지 다른 사람 걸 챙겨갑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이 걸 챙겼다면 DA? B라는 사람이 D라는 사람의 물건을 챙겼다면 A. 네, A, C를 챙겨야 되겠죠? C는 안 되겠죠? 근데 방금 전에 한 템포씩 쉬는 이유는 뭐예요? 하은아, 너는 왜 그러고 대답을 안 하죠? 자, A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의 물건을 챙겼습니다. B라는 사람이 A 걸 챙길 수도 있습니다. B가 A 걸 챙겼을 때는 B. BD를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네. 근데 두뇌 회전이 빨리 작동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이 일요일 아침이어서 그러겠죠? 네. 네. 자, 그 다음은 B라는 사람은 B의 걸 챙기면 안 되잖아. B라는 사람이 챙기는 게 D라는 사람의 걸 챙기려고요. B가 D의 걸 챙겼다면은 남은 거는? A랑 B. 근데 A, B는 순서 바꿔도 돼? 네. 자, 이제 A가 D라는 사람의 물건을 챙겼다고 한다면 B가 A 걸 챙겼다고 하겠습니다. B. 그 다음은 B라는 사람이 C의 걸 챙겼습니다. B. 남은 게 A, B이기 때문에 A, B를 써도 상관없고 B를 써도 상관없나요? 너희가 지금 여기서 문제를 좀 모이네.
여기서 두뇌 활동이 이렇게 넘어갈 때 남은 게 누구고 남은 게 누구기 때문에 어떻게 배열할지를 빨리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서 좀 느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아홉. 다른 사람의 걸 챙겨가는 경우의 숫자가 9가지인가요? 이런 모양을 우리는 수형도라고 얘기합니다. 수형도는 알파벳 순서를 순서대로 써야지만 뒤죽박죽 섞지 않고 순서대로 써야지만 그래야지만 빼먹지 않고 문제를 풀게 됩니다. 순서대로 쓰지 않으면 중간에 뭔가 빠지게 됩니다. 자, 방금 쌤은 어떤 문제를 풀었냐면 쌤 장애인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4명의 병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기 물건을 못 챙기는 4명의 병신들. 그런데 다음에 너희들한테 문제를 떠올리게 할 때 빨리 떠올리게 하려고 이렇게 비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5명의 병신이라고 한다면 이렇다고 한다면 이것보다는 경우의 수가 많아지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 너무 많아. 너무 많으면 시간이 많이 걸려. 똑같은 방법을 할 건데 근데 외울 거야. 시험에 너무 잘 나오니까. 4명의 사람이 모임에 참석해서 우산을 남의 것만 집어가는 경우의 숫자. 4명이 모임에 참석했다가 남의 모자만 쓰고 집에 가는 경우의 숫자. 뭐 이런 것들이 시험에 워낙 잘 나오니까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괴로워. 그래서 우리는 외울 겁니다. 4명의 병신 9가지, 5명의 병신 44가지라고 외울 겁니다. 외우면 좋겠습니다. 물론 풀 수도 있어야 되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선생님이 야 경우의 수 4명의 병신 몇 가지야? 경우의 병신 5명의 병신 몇 가지야? 라면 칼같이 9가지요 44가지요 얘기하셔야 됩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명할 게 뭐가 있지? 이제 설명할 거 없어.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 왜 페이지가 이게 끝 페이지지? 너희 아까 페이지 불러줄 때 나한테 200 몇 페이지라고 했지? 218. 아까 내가 첫 페이지만 불러왔나 보다. 218? 218부터 몇 쪽까지인데요? 202쪽부터 218까지. 202부터 218까지. 하은아, 4명의 병신? 9가지 잘했어요, 언니. 병신 인증할 뻔했네요, 지금. 수민아, 5명의 병신? 44. 네.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뭐 볼 건 딱히 없어가지고, 이거 하나 봐야 되나? 중학교 2학년들도 입학하기, 중학교 2학년 되게 중1들도 다 알겠다. 5종류의 상의가 있습니다. 민정이는 5종류의 상의와 3종류의 하의를 가지고 있고요. 민정이가 상의하고 하의를 하나씩 택해서 입었을 때 입는 경우의 숫자를 구하세요. 5개 중에 하나 택해서 입고 3개 중에 하나 택해서 입으니까 곱해가 15가지인 거죠? 네. 이건 왜 곱하기죠? 연속하여. 윗돌이 입고 아랫돌이 연속해서 입으니까 동시라고 얘기했으면 너 한번 입어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가능도 하겠다 생각해보니까 바지하고 윗돌이 동시에 입는 게 가능할까? 한 손씩 써. 그러니까 지능지수가 아주 뛰어나면 그리고 또 자율신경이 되게 잘 발달되어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보고 싶네요 갑자기. 자, 합의 법칙으로 문제를 풀어주세요. 지금 문제의 레벨들이 너무 쉬워가지고 오늘 선생님이 되게 여유있게 놀 수 있겠다. 끝나는 몇 분이나 걸리겠어요? 1부터 50까지 숫자가 있어요. 1부터 50까지 숫자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가 요구한 거는 4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가 적혀있는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또는이라고 얘기합니다. 더해서 풀 거고요. 4의 배수는 12, 13의 배수는 3 공통된 게 있나? 없어요. 그럼 뺄 게 없네요. 두 번째 건 2의 배수는 25, 3의 배수는 16, 공통된 건 6의 배수인 것 같다. 6의 배수는 8개. 자, 합의 법칙 속에는 더하기 하는 게 원칙이지만 빼기 정도는 공통된 건 뺄 수는 있습니다. 곱의 법칙으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100의 자리 숫자는 짝수입니다. 10의 자리 숫자는 홀수입니다. 1의 자리 숫자는 소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수를 가끔씩 어저께 수업하는데도 지난 시간에 선생님 3.5보다 작은 소수 이랬는데 3.4라고 얘기해서 나 개빡친 줄 알았는데 자 100의 자리 숫자는 짝수입니다. 그럼 100의 자리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누굴까요? 2, 4, 6, 8. 4개 중에 하나를 집어넣어요? 네. 0은 짝수 아닌가? 짝수라고 표현할 때 1의 자리 숫자는 0이 들어갔을 때 짝수라고 판단하지만 첫 자리는 빵이 들어갈 수 없죠? 네. 10의 자리는 홀수라고 얘기합니다. 1, 3, 5가지라고요? 네. 자, 소수는 1의 자리 숫자의 소수가 몇 가지나 되지? 이거 4가지. 네. 다 곱해가지고 끝날 것 같습니다. 100가지인가요? 아니다. 100 아니다. 80인가?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자, 방정식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순서상 개수를 구하세요. 자, 지금은 이 문제는 엄청 쉬운 문제인데 나중에 이거랑 관련된 엄청 그지 같은 문제들을 확률과 통계 때 배우게 됩니다. 그때는 이런 문제 유형이 되게 괴로워지거든. 그리고 수능 시험은 이런 유사한 문제가 수능 시험에 꼬박꼬박 한 문제씩 나오고 있는데 딱 이 형태인데 다만 되게 다양한 공식이 있습니다. 나중에. 자, 밑줄 친 녀석의 값이 18이 나오도록 하는 순서상 자연수의 순서상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린 개수가 큰 걸 먼저 가정할 겁니다. 개수가 큰 녀석은 z인가요? 네. z의 값을 가정할 겁니다. z의 값 1이었을 때, z가 2였을 때, z가 3이었을 때까지 가정할 수 있나?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z가 3이면 안 될 것 같은데 z가 3이면 15니까 2항해주면 3 자연수 대입했을 때 최소한 이건 4 이상이니까 3이 나올 수가 없죠? 네. 그럼 z의 값이 3인 건 가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z의 값 1이라고 한다면 3x 플러스 y의 값은 13? 네. z의 값 2라고 한다면 3x 플러스 y의 값은 8. 그러면 이제 할 일은 여기서 이제 순서상을 개수를 세면 되겠다. z가 무조건 1이었을 때는 누구부터 가정할 건데? 4. x부터 가정하나요? 개수가 큰 거 먼저 가정한다고요? x의 값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까지 가능해요? 네. x가 오면 안 되죠? 네. 그러면 y의 값은 고민할 필요가 없네. 왜냐면 x의 값을 결정하고 나면 y는 자동 결정되니까. 내가 방금 이 표현한 이 문장이 이해가 되시는 거 맞나요? x의 값이 결정되고 나면 자동 y는 결정되기 때문에 x의 가짓수가 4가지는 순서상도 4가지일 겁니다. 지금 한 표현을 나중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서 경우의 수라든지 확률과 통계에서 좀 애매하게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자, 그 다음에 x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게 1, 2, 3까지 가능해요? 1, 2만 가능해요? 그럼 순서상 개수는 몇 개라고요? 2개. 방금 전에 쌤 했던 말을 한 번만 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x라는 녀석의 값이 결정되고 나면 그에 해당하는 y의 값은 우리가 직접 쓰지 않아도 자동 한 가지로 결정되기 때문이죠. 네. x의 개수가 어차피 순서상 개수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출석 번호가 1, 2, 3, 4번인 4명의 병신. 그런데 1, 2, 3, 4가 각각 하나씩 되는 카드를 나눠주는데 4명이 자기의 출석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가 적힌 카드를 챙겼어요. 4명 병신 맞죠? 네. 그럼 보자마자 몇 가지? 9가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괴로우니까. 9가지 몇 개 안 되니까 할만하거든? 근데 이게 5명이 되면 이제 괴로워. 6명이 되면 어떻게 될까? 끔찍해 이제. 그래서 우리는 외울 겁니다. 6명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경우의 수가 되게 크기 때문에 그건 시험에 출제하기 부적절합니다. 시간 내에 풀 수가 없거든. 애들이 보통 한 문제다, 시험 문제는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표준화되어 있어.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대부분의 문제가 표준화되어 있어가지고 한 문제에 보통 2분을 벗어나게 출제하지는 않는 편이야. 아주 어려운 문제는 물론 10분, 모의고사 문제 중 어려운 킬러 문제 이런 건 한 문제에 30분 시간을 투자해서 푸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학교 시험 문제들은 다 1, 2분 이내에 풀 수 있는 문제를 다 출제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경우의 수 한 문제가 푸는 시간이 막 10분을 넘어가면 그건 부적절한 문제야. 자, 경우의 수 활용 파트로 왔습니다. 도로망에서의 경우의 숫자, 약수의 개수의 총합, 약수의 개수. 도로망은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아. A에서 출발해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숫자는 4 곱하기 2니까 8인가요? 네. 이건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약수의 개수와 약수의 총합은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알고 있는 내용이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숫자가 있습니다. 지수의 값에 PQR이 있고요. 약수의 개수의 값은 구할 줄 아시나요? 네. 그 다음에 약수의 총합도 구할 줄 아시나요? 몰라요? 그래서 설명하겠습니다. 원리를 알아야지 다음에 조금 변형된 문제들을 풀어내는데 좋은 풀이 방법을 스스로 생각해 내실 테니까 원리 자체를 설명해 드립니다. 쌤은 10이라는 숫자, 작은 숫자로 하겠습니다.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2가 2개, 3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10이라고 한, 먼저 이 A의 영생의 값이 누구죠? 1. 어떤 수의 영생의 값은 1입니다. 수학 원에서 정의하는데 그냥 빌다 쓰겠습니다. 자, 쌤이 약수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10의 약수의 값은 1, 2, 3, 4, 6, 10인 거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약수의 개수는 지금 6개인데 총 합의 값도 알고 있습니다. 다 더하면 몇인데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1은 2도 빵개 있고 3도 빵개 있는 게 1입니다. 2의 값은 2가 1개, 3이 빵개 있는 게 2고요. 2가 빵개, 3이 1개, 2가 2개, 3이 빵개. 그 다음 2가 1개, 3이 1개, 2가 2개, 3이 1개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종류가 2의 거듭제곱의 종류는 다해서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3의 거듭제곱의 종류는 다해서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 2의 거듭제곱의 종류는 3가지예요. 3의 거듭제곱의 종류는 2가지예요. 그래서 6이에요. 그리고 양의약수의 총합의 값을 구하려면 여기 있는 것들의 합의 값을 구할 건데 여기는 합의 값을 구할 때 공통인수가 있습니다. 공통인수의 값은 2의 빵승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야? 3의 빵승도 있고 3의 1승도 있나요? 2의 1승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것도 3의 빵승 3의 1승이죠? 2의 2승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것도 3의 빵승 3의 1승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다시 쓰면 1 더하기 2의 1승 플러스 2의 2승 1 더하기 3의 1승이라고 쓸 수 있죠? 빵승이 어차피 1이니까요. 그래서 이 값이 나올 때까지 더하세요. 1부터 출발해서 2의 제곱이 나올 때까지만 더하세요. 1부터 출발해서 3의 1승이 나올 때까지 더하세요. 이게 양의학수의 총합이다. 검산도 해볼게요. 왼쪽 값이 누군데요? 맞네요. 28 맞네요. 자, 이제 원리적으로 왜 그런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머릿속에 온전하게 붙어있는 공식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표현하겠습니다. 양의학수의 개수나 양의학수의 총합의 값을 구할 때는 가끔 무지하게 본적은 있어. 본적은 있는데 여기는 A하고 B하고 C의 값은 반드시 소수여야 한다는 생각을 못하는 애들이 가끔 있거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 4의 제곱 5의 3승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맞아. 배운 적이 있어. 3 곱하기 4야. 이러면 미쳐버립니다. 4가 소수가 아니죠? 반드시 소수들을 가지고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5 곱하기 4로 계산하실 건가요? 반드시 소인수분해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약수의 개수, 약수의 총합의 값을 구할 겁니다. 10에 대해서 연습을 하는데 연습하지 않겠습니다.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가장 많은 녀석과 인접한 것부터 색칠할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A, B, C, D는 인접한 거의 개수가 얘는 3군데랑 인접해 있고 얘는 2군데랑 인접해 있고 얘는 3군데랑 인접해 있고 얘는 2군데랑 인접해 있나요? 그래서 선생님은 칠하는 순서를 A부터 칠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 C 칠할 거고 B 칠할 거고 D를 칠할 생각입니다.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내가 어느 녀석과 인접했는지 인접한 거의 개수를 센 다음에 가장 많은 곳과 인접한 것부터 색칠하기 시작할 겁니다. 문제 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문제는 A는 몇 군데랑 인접해 있어? B는? 2군, C는? 1군. 그럼 나는 지금 칠하는 순서를 이렇게 칠하려고. 나한테 주어진 색깔은 다 해서 4개의 색깔이 있습니다. 4개의 색깔이 있고요.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하는 건 괜찮은데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을 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한 군데 영역은 한 가지만 칠하겠습니다. B에다 먼저 칠할게요. B는 몇 가지 칠할 수 있죠? 4가지, A에는 몇 가지 칠할 수 있는데 3가지, C에는 몇 가지 칠할 수 있는데 3가지. A랑 똑같은 색을 칠해도 상관없는 거죠? 네.
지불하는 방법과 지불하는 경우의 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나한테는 지금 현재 100원짜리 동전이 한 개 있습니다. 나한테는 50원짜리 동전의 개수가 2개 있습니다. 10원짜리 동전의 개수는 1개 있습니다. 그럼 총 다해서 동전은 지금 내 호주머니 속에 4개 있거든? 지불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지불하는 방법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주머니 속에 동전이 4개 있는데 4개의 동전 중에 1개가 됐든 2개가 됐든 동전을 꺼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아무것도 안 꺼내는 거는 지불하는 방법으로 세지 않습니다. 자, 선생님 호주머니에 손을 넣습니다. 1개씩 꺼낼 수 있잖아. 100원짜리를 꺼낼 수도 있고 50원짜리 꺼낼 수도 있고 10원짜리를 꺼낼 수도 있죠? 2개씩 꺼낼 수도 있잖아. 50원짜리 2개 꺼내거나 100원짜리 하나, 50원짜리 하나, 50원짜리 하나, 1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 10원짜리 하나 꺼낼 수도 있죠? 3개 꺼낼 수도 있죠? 4개 꺼낼 수도 있죠, 동전을. 자, 그런 식으로 서로 다른 꺼내는 경우의 숫자가 해서 몇 가지야? 아까 안 셌어? 손가락 사용할까, 이제? 자, 10원짜리를 꺼낼 수 있는 방법, 1개씩 꺼내는 거 먼저 세자. 1개씩 꺼내는 건 몇 가지야? 3개. 50원 2개 있는데 3가지 맞아? 네. 4가지 아니야? 50원 똑같이. 맞아, 50원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선생님, 50원짜리 동전이 하나는 2006년도에 생산한 동전이고 하나는 뭐 2010년도에 생산한 동전이면 어떡해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수학은 못합니다. 동전 2개는 똑같은 동전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 그러면 동전을 1개씩 꺼내는 건 3가지인가요? 네. 동전을 2개씩 꺼내려고요. 3가지. 50원짜리 2개. 100원짜리 하나, 50원짜리 하나. 50원짜리 하나, 1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 10원짜리 하나. 네. 지금까지 다 해서 7가지인가? 네. 그 다음이 3개 꺼내는 거. 1개. 3가지인가요? 100원짜리 하나, 50원짜리 2개. 10원짜리 하나, 50원짜리 2개. 100원짜리 하나, 50원짜리 하나, 10원짜리 하나. 네, 3가지였네요. 4개의 동전을 꺼내는 거는? 1개. 그럼 11가지네. 그죠? 이해되신 거 맞나요? 다 셌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100원짜리 동전을 꺼내는 방법은 꺼내거나 꺼내지 않거나. 100원짜리 동전을 꺼내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어. 그 다음에 50원짜리 동전을 꺼내는 방법은 안 꺼내거나 하나 꺼내거나 2개 꺼내거나 3가지 방법이 있어. 10원짜리 동전을 꺼내는 방법은 꺼내지 않거나 하나 꺼내거나. 근데 우리는 뭘 뺄 거라고? 셋 다 모두 꺼내지 않는 거 1가지는 빼겠다고? 11가지 맞아요? 네. 자, 그런데 지불하는 금액은 상황이 다릅니다. 세려고요. 자, 주머니에 동전을 꺼낼 겁니다. 제일 작은 돈부터 세봅시다. 10원? 50원? 60원? 100원? 110원? 150원? 160원? 200. 200원? 210. 210원? 9가지네? 왜 9가지지? 뭐야 이거? 앞엔 지불하는 방법의 숫자는 11가지였는데 왜 지불하는 금액은 9가지인 거야? 왜? 100원짜리 하나 내는 거랑 50원짜리 2개 내는 게 똑같이 100원이야? 또 100원짜리 한 개랑 10원짜리 한 개? 50원짜리 2개랑 10원짜리 1개. 얘 또 똑같은 금액이야? 100원과 110원이 금액이 겹쳐? 그러니까 2가지 금액이 겹치니까 2가지 거는 1가지로 세야 되기 때문에 11가지가 아니고 9가지가 된 거야? 네. 그런데 이렇게 맨날 손가락으로 세거나 아니면 금액을 직접 계산해서 똑같은 겹치는 금액을 찾는 거는 단위가 커지거나 개수가 동전의 개수가 많아지면 그건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9가지를 계산하는 방법을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줌마 돈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아줌마 돈 바꿔주세요. 자, 10원짜리가 모이면 50원이 되나요? 50원이 모이면 100원으로 바꿀 수 있나요? 네. 하지만 낮은 단위로 바꿀 겁니다. 100원짜리는 50원짜리로 바꿀 건데
50원짜리는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겁니다. 모여가지고 상위 단위의 돈이 됐을 때만 그 돈으로 환전할 거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환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환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는 50원짜리를 몇 개 가지고 있는 거야? 4개, 10원짜리의 개수는 1개, 50원을 지불하는 방법은 몇 가지야? 10원을 지불하는 방법은 2가지. 거기서 빵원 지불하는 경우 한 가지 빼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구하겠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자, 한 번만 더 연습하겠습니다. 나한테 지금 주어진 돈이 1000원짜리가 3개 있습니다. 그리고 500원도 있구나. 500원짜리 동전에 2개 있습니다. 100원짜리 동전에 6개 있습니다. 50원짜리 동전엔 3개 있습니다. 지불하는 방법이 몇 가지예요? 4 곱하기 3 곱하기 7 곱하기 4, 4 빼기 1, 지불하는 금액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50원이 모이면 100원이라는 돈이 돼? 50원 3개 가지고 100원이 돼? 50원짜리 3개 들고 가서 아줌마한테 100원짜리 바꿔달라고 얘기도 돼? 100원짜리 6개 가지고 와서 500원짜리 만들 수 있어? 500원짜리 가져가서 1000원짜리 만들 수 있어? 그럼 단위를 바꿔야 되겠네. 이건 단위를 다 바꿀 겁니다. 1000원짜리 3개였는데 500원짜리 8개? 4,000원을 100원짜리로 만들었으니까 100원짜리가 46개?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바꿨으니까 95, 95? 그럼 100원짜리를 50원짜리를 지불하는 경우의 숫자는 몇 가지야? 96가지야? 안 지불한 것까지 포함해서 거기서 빵원 내는 거 빼 95가지라고? 이 정도 연습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밑에 문제로 갔습니다. 자, 주어진 녀석은 5,000원짜리가 2개 있어요. 5,000원짜리가 2개 있고요. 만원짜리가 1개 있습니다. 지불하는 방법은 2 곱하기 3-1이에요? 5,000원이 모여서 만원 돼? 단위 환산했습니다. 그럼 5,000원짜리 몇 개 있어요? 4개, 네, 5,000원짜리, 그럼 손해보는 장사 하지 맙시다. 만원짜리가 5,000원짜리로 바뀌어서 5,000원 4개 있습니다. 5,000원짜리 지불하는 방법은 5가지지만 안 내는 것까지, 안 내는 건 빼야 되나요? 네, 오늘 준비된 거 맞아요? 답이랑 없었어. 다르죠. 빼라는 건 없어. 아, 그러네. 아, 나 그지 같은 것들. 이 문제 잘못된 거야. 원래 왜냐면, 선생님도 학교 시험 문제가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말이 보통 일반적으로 써놔야 되거든, 이 말을.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가끔 이걸 빼먹어. 이 말을 가끔 빼먹고, 그럼 애들이 가가지고, 선생님, 이 말 안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경우에서 내가 이렇게 구했잖아. 따지면 학교 선생님들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지불할 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잖아. 주머니에서 돈 내놓는 경우만 생각해야지. 왜 소주머니에 넣는 것까지 해? 이렇게 우긴단 말이야. 원래 이 말이 꼭 있어야 되거든? 근데 지네가 빼먹고 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이런 답을 기억하면 안 돼. 무조건 마이너스를 해, 그냥. 그래야지 학교 시험에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개의 지점을 연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세 개의 지점을 연결하는 길이 있는데 A를 출발해서 C까지 갈 수 있는 경로의 숫자를 구하라고 있겠습니다. A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특이하다. A에서 B로 간 다음에 B에서 C로 갈 수도 있고요. 또는 A에서 다이렉트로 C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먼저 이건 몇 가지예요? 12, 네, 이건 12가지입니다. 하지만 이건 몇 가지죠? 1개, 또는이기 때문에 더하기, 다 해서 13가지인가요? 네. 다음 중 넘어갔습니다. 96의 양의학수의 개수와 96의 양의학수의 총합의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32 곱하기 3인가? 네. 32 곱하기 3이어서 약수의 개수의 값은? 12, 네, 약수의 개수는 10이네요.
약수의 총합의 값을 구할 때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1부터 출발해서 언제까지 쓰라고요? 2호선까지. 자, 1부터 출발해서 3의 1승까지 써요? 앞에 거의 합의 값을 구하고 싶거든? 1, 2, 4, 8, 16, 32까지? 뒤에 거는 뒤에 게 그냥 산가요? 10, 30, 62, 63? 네. 63한테 4배 나는 못해요. 빨리 하라고. 250.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색칠하기로 갔습니다. 색칠을 할 때는 가장 많은 면과 인접한 영역부터 칠할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색을 또 칠할 수 있는지 아니면 똑같은 색을 또 칠할 수 없는지 그런 말은 꼭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가 한 색깔을 여러 번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인접한 것만 다른 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많은 녀석과 인접한 게 누구야? 이건 두 군데, 세 군데, 세 군데, 두 군데인가요? 그럼 칠하는 순서가 너희 어떻게 칠할 건데? ECA. 네, 그 순서대로 칠해봅시다. 자, 먼저 B에다 칠하겠습니다. 색깔은 주어진 색깔이 4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4개의 색 중에서 먼저 B에다 아무거나 4개 중에 하나를 칠했습니다. 그럼 C에다 칠할 수 있는 색깔은? 3개. 그러면 A에다 칠할 수 있는 색깔은? 2개. D에다 칠할 수 있는 색깔은? 2개. 이해된 거 맞나요? 자, 이제 지불하는 방법과 지불하는 경우만, 금액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하세요 라고 친절하게 써 있습니다. 안 써 있어도 영원인 경우를 제거합시다. 자, 1000원짜리 동전이, 아니, 1000원짜리 동전이래. 미쳤다. 선생님 부자여서 그래. 1000원짜리는 4개, 5000원짜리는 2개, 만원짜리는 2개 있습니다. 지불하는 방법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3 곱하기 빼기 산수도 할게요. 44. 원래 방법의 숫자는 금액의 숫자보다 항상 커 나갔습니다. 자, 단위 환산 확인합니다. 1000원짜리 4개로 5000원짜리 바꿔주세요 하면은 욕 처먹죠? 안 됩니다. 5000원짜리 2개 가져와서 바꿔달라고 할 수 있나요? 이거 단위 환산할 거고요. 이건 단위 환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나한테 있는 돈은 지금 5000원짜리 몇 개죠? 6개. 손해보지 맙시다. 이게 정확하죠? 아까처럼 얘기하면 춤이 5개라고 할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자, 금액은 몇 가지죠? 23개. 7 곱하기 5 마이너스 1이죠. 빠른 산수 하려다가 엄한 짓 하셨죠? 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책에 있는 경우의 수의 문제는 다 손댄 것 같습니다. 물론 문제 풀면서 어렵거나 막히는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풀어주세요.